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총선이 끝나면서 이제 경제로 눈이 향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 줄 건지가 쟁점입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소득의 하위 70%에게만 주는 걸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총선 때 내세웠던 100%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실업 대책도 내놓습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대기업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7조 6천억 원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입니다.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앞서 어젯밤까지 이어진 당정청 회동에서 여당은 국민 100%의 지원금을 주자며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정 총리가 100%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는 이유를 국회에서 다시 설명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전 기획재정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고소득층에까지 지원금을 주는 건 허공에 실탄을 날리는 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도 지난 8일 다시 환수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국민 100%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정부 내부적으론 세금, 연말정산 등의 방법을 통하더라도 고소득층 30%에게 한 번 준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총리가 정부와 여당의 다른 환수 방법을 찾아보라고 추가 지시한 걸로 알려졌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면 정부나 여당 중 한쪽의 뜻을 접어야 지원금 대상 문제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입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만큼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총선 후 첫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대신 국민 100%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복지 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지원 조치이니 보편적 복지정책 도입 때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를 향한 지적입니다. 자기 당 공약을 뒤집는 수준이라면 20대 국회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압박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처리해 다음 달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입니다. 이처럼 서두르는 건 총선 180석 압승에도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인데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유발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 일각에선 대상을 국민 100%로 확대하는 대신 금액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4인 가구당 80만 원으로 낮추면 될 듯하다는 글을 쓴 겁니다. 이에 대해 다른 당 지도부들은 일단 그런 걸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내부에선 지원금은 전 국민을 차별 없이 지킨다는 표시라며 금액을 조절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오늘 전 국민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총선 전엔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을 주자는 말을 당대표가 먼저 꺼낸 바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이렇게 주장한 뒤 민주당이 국민 100% 지급으로 긴급 지원금 대상 확대를 선언하자 통합당에선 우리 안을 받은 것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 대변인도 이 공약을 공식 당 논평에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소득 상위 30% 가구엔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나섰습니다. 은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그냥 국채를 발행해서 소득 상위 30% 가구에까지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저는 소비진적 효과도 없고.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조달 방법으로 거론되는 국채 발행도 한계 기업을 지원할 대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기간에 올해 예산 중 100조 원을 코로나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김 전 위원장이 선거 참패로 물러난 뒤 당 내부에서 활발한 논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 극복의 골든타임까지 언급하며 조속한 전 국민 지원을 촉구했던 목소리가 선거 이후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실업 대책을 내놓습니다. 항공과 자동차 같은 국가 기관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대기업은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산업은 코로나19로 실적이 크게 나빠진 항공과 자동차 부품, 정유, 중공업 등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간 산업들입니다. 자영업 등 취약계층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이들 기간 산업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내건 지원 조건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일단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항공사나 자동차 부품 회사에 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국책은행이 가진 돈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정부가 국책은행의 곳간을 채워줘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업의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는 것도 대안 중에 하나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 정부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업 대주주로부터 확실한 자구책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가가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모럴 해저드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리는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거냐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죠. JTBC 송지혜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사람들에겐 일자리난은 이미 현실입니다. 삼겹살집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을 뽑는데 45명이 몰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런 자리도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서울 서교동의 한 음식점입니다. 2월 말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45명이나 몰렸습니다. 다들 이유가 전 가게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만두라고 해서 온 거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코로나19 타격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점심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직원을 내보내진 않았지만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는 날은 저녁 직원, 홀 직원 같은 경우 좀 일찍 보내고 그리고 제가 마감 때까지 있고.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1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2013년 3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20대는 손님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가 더 컸습니다. 첫 번째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어차피 넉넉치 않잖아요.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원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약 70%가 휴직이나 해고를 통해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만약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 경우 직원을 더 내보내거나 가족끼리 일하겠다는 답은 80%나 됐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